소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장난감 재료로 적합한 것이 뭐겠어? 요즘 심지어 아파트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놀이터조차 소재들이 다 어때? 자연에서 나온 소재들, 특히 원목을 쓰려고 많이 해.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원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직선적이지 않고 좀 울퉁불퉁한 맛은 있지만, 그치? 누가 봐도 좀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그런 이제 원목의 소재들, 자연의 소재를 쓰려고 많이 한다는 거야. 요즘 저기 아파트들 보면 그래. 그래서 장난감 재료로 적합한 게 뭐냐? 한번 볼게. 내용 쉬운 질문이야. 자, can you tell how a toy is made? 장난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들 아니? 말할 수 있니? 자, 주제문이야. 어렵진 않아요. 분명히 공간이 있어. 그리고 필요성이 있어. 뭐에 대한 몇몇 제조된 플라스틱. 즉 우리 삶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치? 제조된 플라스틱을 위한 어떤 공간. 그리고 나아가서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또한 need to make much more room. 훨씬 더 많은 공간, 훨씬 더 많은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뭘 위한? 자연. 즉 자연적인 소재. 왜 단순한이라고 썼어? 자연에서 나온 건 단순하잖아. 그치?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이것저것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야 되고, 그치?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그렇지가 않고, 단순한 어떤 자연의 어떤 이 재료를 위한 훨씬 더 많은 어떤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맥락과 연결했을 때,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자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적인 요지인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애들의 장난감 선택이 보여주냐 이 말이지. 뭘? 충분한 어떤 표현. 뭐에 대한 표현? 자연의 표현. 그러니까 애들의 장난감을 선택했을 때 그 장난감이 소재든 아니면 그 장난감 자체든 제대로 된 자연의 충분한 어떤 이런 표현을 보여주는가. 나무 있나? 나무? 여기서 클로스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자연과 관련된 이 클로스라 그러니까 소재에서 뭐 면 이런 것들이겠지. 합성 수지 이런 게 아니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클로스인 거야. 여기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자연적인 어떤 fiber, 섬유. 그 다음 not only A. 자, but also가 어딨니? but also B. 물론 이제 also는 여기 있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not only라는 부정어가 문장 앞에 가니까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돼 있지. 이런 장난감들은 좋은 느낌이 나. feel good to play with. 가지고 노는데. 그치? 그리고 connect children to the outside world. 애들을 그 외부 세계라 그러면 바깥이지 그냥. 이런 바깥 외부 세계와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도 다시 이런 장난감은 가지고 노는데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들을 외부 세계 즉 바깥 세상에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됐지? 이런 장난감들은 또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이기 때문에 되게 강하잖아 충분히. 뭐 할 만큼? to last, 지속될 만큼. 그래서 last는 동사 원형이야. 지속돼. 얼마나? 평생. 우리 애가 평생을 가지고 놀 만큼. 심지어 그 이상. 내가 가지고 놀던 걸 내 자식이 물려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색도 바라겠고 조금 낡긴 하겠지만 그만큼 보기도 좋고 촉감도 좋고 나아가서 오래 간다 이 말이지. 견고하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들의 장난감 이 재료를 고려해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음식이라 그러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이 좋다라 생각해. 자연과 가까운 음식이 몸에도 좋고 맛은 모르겠지만 더 선호되잖아 요즘에. 그치? 그런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장난감 자재들, 재료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더라. 해석하면 이 원래 소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가공되지 않은 자연과 가까운 원래 그 자원, 자재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더 좋은 것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자, Can you picture your toy growing somewhere on the earth? 한번 picture, can you picture? 상상해봐. 한번 그려봐. 그려볼 수 있겠어? 뭘? 장난감. 근데 어떤 장난감이야? 저기 자연에서 잔디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장난감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봐. Growing somewhere on the earth. 땅에서 자라고 있는 장난감. Wooden block. 장난감인데 나무로 만들었지. Felt balls.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소재야. 왜 공들 보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잖아. 그런 felt balls. 그다음에 커튼이 뭐야? 면제라 면. 면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이 종종 최고의 장난감들이다. 별 내용 없지? 그치? 자, 6번. 근데 6번은 사실 너무해. 이거 진짜 너무해.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워. 정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어렵지만 어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적인 측면 다 어려워. 이게 너무 심한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충분히 나올 만한 소재고. 볼게. 특정한 어려움. 노력이 필요한. 노력이 요구되는. 칠판 볼게. 노력이 요구되는. 뭐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요구되는 거야? Determined in extent. 정도.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특정한 어려움. 네, 무슨 정도야? Of cross-cultural convergence in emotional expression. 까지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거. 동사가 is, 보어가 the fac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갈게. 감정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가지고 크로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상호 간에 교차가 되는 거잖아. 상호 간의 어떤 문화의 원래 convergence라는 게 융합이야, 융합.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봐봐.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 자, 융합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로 달라진다는 거야?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표현에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이 상호 문화 간에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그 정도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요구될 거 아니야. 내가 노력을 해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감정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특정한 어려움. 근데 그게 그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데 있어서 쉽겠어, 어렵겠어? 특정한 어려움은 바로 대비하라는 사실이다. 쉽게 해석하면 다른 게 비슷해져 가는데 얼마나 비슷해져 가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이 여학생과 이 여학생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그런 책도 있잖아. 어디에서 온 남자, 어디에서 온 여자라는 책, 유명한 책.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유명했던 책인데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인 거야. 다른 행성에서. 너 좋아해? 라고 딱 얘기했을 때 나는 비꼬은 건데
그 좋아한다는 그 메시지만 듣고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보면 문화라는 건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categorize, 분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대로 해석하고 단어가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해석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줄 정도로 이게 쉬운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특정한 어려움이야. 뭐 하는데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근데 뭐 하는데 노력이 요구되어져? 감정적인 표현에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간에 문화적인 어떤 융합, 다시 말해서 원래는 달랐는데 비슷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의 정도를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노력이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치? 그 특정한 어려움이라는 건 바로 대디아라는 사실 때문이다. 대디아가 뭐냐?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들이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categorize, 분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렵다는 거야. 좀 이해돼요? 그 다음 문장 보자. 자, 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자,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 여기까지네. 어우, 수식어도 엄청 길어. 지금 연구하고 있어. 뭘 연구하고 있어? 뭘 사용하는 거야? 어떤 정서적인,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이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정서적인 용어. 뭐 하기 위해서? 자, 이 서양 사람들과 자바라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하자. 동양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쉽겠지? 서양 사람들과 동양인 피실험자들, 즉 대상자들 사이에서 음악의 특징. 어떤 음악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을 싣고 얘기를 하잖아. 음악이라는 게 되게 감정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치? 자, 음악의 어떤 감정적인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용어가 있겠지. 그치? 그 정서적인 용어의 사용을 연구하고 있던 이 사람은 대디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디아라고 결론을 내렸어. 대디아라고 생각했어. 대디아 몇몇 동양의 감정적인 용어들이 그대로 곧대로 서양의 어떤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어. 무슨 소리야?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특히 음악과 관련해서 그 단어들이 동양에 있는 단어가 서양에서 그대로 있어 없어? 일치하지가 않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자, 한이 맺히다. 우리랑 표현 쓰잖아. 한이 맺히다. 이거 영어로 다른 단어 뭐가 있겠어? 이거 영어 단어로 이거 과연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아니 비슷한 단어 한번 생각해봐. 이 정도? 이거 무슨 뜻이지? 슬픔.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이걸 과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이라는 건 단순히 슬픔으로만 표현하기에는, 묘사하기에는 너무 커. 그치? 근데 이걸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잖아. 그치? 근데 대충 이렇게 묘사를 해버리잖아. 아니,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지. 한글, 우리나라의 어떤 한글, 우리나라의 시, 우리나라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대충 이렇게 번역해버릴 거 아니야. 반대로 영어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지, 번역지를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돼야 지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자, 어찌 되었건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냥 동양이라고 할게. 자바라는 어떤 지역이 있겠죠. 그 어떤 동양의 감정적인 용어들이 그대로 correspondent to 하면은 일치하다, 상응하다라는 뜻이야. 서양의 어떤 분류, 서양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야. 됐죠? 근데 이게
doubt가 의심이잖아. raise가 올리다, 불러일으키다. 이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연구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연구? 문화를 비교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 자, 문화 두 개를 비교해. 근데 이게 진짜 그 두 개의 문화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단 말이야. 왜냐하면 감정적인 용어들이 서로 다르잖아. 근데 비교를 했다는 건 대충 뭐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비교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를 비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연구들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되겠지. 그렇지? 왜? 아까 앞서서 감정을 나타내는, 특히 음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상응하지가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심스럽겠지. 과연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 것일까? 아마도 우리는 데디아라고 간주할 수 있어. 가정할 수 있어. 자, 이 자바 대상자들, 실험 대상자들이 음악에서 어떤 expressiveness,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표현력. 그치? 어떤 풍부한 표현력을 보고했을 때, 뭘 사용하면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를 말하는 대상자들은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용어야, 용어. 쉽게 말해서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음악에서 풍부한 표현력을 리포트, 보고했을 때 두 그룹. 서브젝트가 무슨 뜻이야? 피실험자, 즉 실험. 지금까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앞에서 벌써 몇 번이 나왔는데. 실험 대상. 피실험자, 실험 대상. 이 두 그룹의 실험 대상자들은 똑같은 감정적인 내용을 인식했겠어, 인식하지 못했겠어? 당연히 인식하지 못했겠지. 왜냐하면 감정적인 용어가, 나는 표현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이 맺혔어 할 때 이 한이 영어에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 한 맺힘을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못하지. 왜? 내가 한이 맺혔어라고 얘기했을 때 영어로 이 단어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그냥 슬프구나. 왜 슬프니? 수업 일찍 안 끝내줘서? 고개 끄덕이고 있구나. 저 정말 한이 맺힌 얼굴인데? 그 말인 거야. 자, 이 문장은 솔직히 이건 고등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야, 이건. 고등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의 수준이 아니야. 더더욱이나 앞서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건 해석을 못해. 죽어도. 일단 해석을 해볼게. 하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alert가 경계심을 갖는 조심해야 하는 이란 뜻이야. 조심해야 돼. 이 가능성. 동격적 독사야. 어떤 가능성에 조심해야 되냐? imperfect translation. translation이 뭔 뜻이니? 근데, 자, 칠판 봐. 한이란 단어가 영어에 없어. 그치?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때? 불완전한이잖아. 불완전한 번역이 돼버리잖아. 그치? 불완전한 거잖아. 뭐 비슷하다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이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가 상상하게끔 이끌어버리는 거야. 뭘 상상하게끔? 더 큰 동의. 뭐에 대해서? 음악적 표현에 대해서.
뭔 소리냐 하면 차라리 없으면 없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칠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무조건 다시 봐야 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부분이란 말이야. 자, 아까 우리나라의 단어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특정 단어가 영어에는 없어. 비슷한 단어는 있겠지 당연히. 그치? 없어. 그러니까 그 번역이 완벽해 불완벽해? 불완전하잖아. 그치? 그럼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가 상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라고 상상을 해버리냐면 우리가 좀 잘못 번역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야, 우리와 미국 사람들이 우리와 제대로 지금 이해가 됐구나. 서로 동의가 됐구나. 여기서 말하는 동의라는 게 동의합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의미가 통했구나. 제대로 이해가 됐구나. 그 말인 거야. 이해되지?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더 제대로 더 크게 동의를 상상하게끔 이끌어버리는 거야. 다시 아까 한이라는 글자가 영어에 없는데 영어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슬픔으로. 있잖아. 틀렸는데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그치? 근데 이게 잘한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야. 잘못된 번역이잖아. 근데 번역이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가? 뭐 이게 이쯤 되는구나. 상황에서 걔네들이 뭐라고 상상을 해버리냐면 제대로 지금 이해가 됐고 제대로 동의가 됐고 제대로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고 서로 공감이 되는구나 를 상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에 있어서?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됐지? 더 어려운 부분은 이 뒷부분이야. 뭐보다? 우리가 찾을 때보다. 뭘 찾아? 만약 우리가 좀 더 뉘앙스, 밑에 나와 있나? 미묘한 느낌 of the way, 방식에. 어떤 방식이냐면 이 한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돼. 각각의 언어에서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 다른 나라 이 각각이란 뜻이야. 뭐 존경하는 뜻 아니야. 각각의 언어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좀 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것보다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만약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이건 완전 다른 거잖아. 그치? 좀 더 미묘한 차이, 약간의 비슷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보다 아예 잘못된 번역은 이건 완전 잘못된 번역이잖아. 그치? 잘못된 번역은 우리가 상상하게끔 만들어버려. 뭐라고? 그냥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번역이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더 동의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상상하게끔 만들어버린다. 결국 이 마지막 이 부분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번역이 잘못됐어. 아니, 아까 여기 자바 얘기하고 있잖아. 그 자바 지역에 있는 이 실험 대상자들과 웨스턴 서양의 실험 대상자들 감정을 표현하는 그 용어들 특히 어떤 측면에서 음악적 측면에서 서로 엄청나게 달라. 너무 힘들어 파악하기가. 왜? 용어 자체가 다르고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잘못된 번역은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어? 상상하게 돼버리는데 번역이 잘못됐는데 상상을 해. 뭐라고 상상을 하냐면 더 제대로 지금 동의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상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보다? 만약에 각각의 언어에 미묘한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다면 이건 슬픔으로 설명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 미묘한 조금의 더 차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야. 어려운 부분들인데 선생님이 나중에
주말에 수업할 때 이것만 떼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두면 돼요.